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16일 부산과 울산, 경남의 동남권 단체들이 광역 단위 최초로 광역관광본부를 설립했습니다. 관광 컨트롤 타워로서 본부의 역할이 주목되는 만큼 광역관광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선 어떤 방안들이 마련돼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서대학교 관광학부 강혜상 교수, 신라대학교 국제관광경영학부 김정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중국 사드 보복 사태가 채 아무개도 전에 지금 경제 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으로 인해서 관광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 정세로 인한 부산 관광업계 당연히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관광이라는 산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천재지변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정세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질병이라든지 이런 외부적 자극 요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외교적인 변화, 그다음 국가 간의 어떤 정세적 변화에 따라서 외교적인 문제에 따라서 관광업계도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통계 수치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데이터를 보면 올 상반기 1월에서 6월 사이에 부산 방문 관광객이 약 383만 명 정도가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수치는 작년의 같은 시기를 대비하면 약 2.3% 증가한 수치입니다. 근데 그중에 살펴보면 인바운드 관광객 중에 일본인 관광객이 약 4만 8천 명, 그다음 중국인 관광객이 약 3만 2천여 명으로 작년에 대비를 해보면 12.7%, 18.5% 정도 상승한 데이터예요. 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문제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작년 그 같은 시기를 대비했을 때 더 큰 그림을 보면은 2016년도에 296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17년도에 다 아시겠지만 사드 네. 문제가 발발이 됐고, 그렇게 하면서 18년도에 약 50여만 명이 감소한 수치로 247만여 명이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와 비교를 하면 상승했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 7월 한 달 동안에 부산항 여객 터미널에서 출입했던 출입국 통계를 보면 75,5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3.4%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일본을 가려고 했던 수요자들이 어디를 갔는지를 살펴보면은 이 실제로 데이터가 수출 규제 이후에 일본 여행을 계획했던 국내 관광객 중에 한 70% 정도가 취소를 하거나 목적지를 변경했다고 설문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취소를 하고 어떤 계획으로 변경이 됐는지를 살펴봤더니 여전히 외국으로 출국한 관광객이 약 30% 남짓이 되고요. 네. 국내로 전환한 비율이 43.8%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위기가 됐었지만 네. 국내 관광으로 보면은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하나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도시별로 보면 제주가 30%, 강원이 20%, 부산이 16% 정도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일본 관광객이 급감하긴 했지만 네. 그 여파로 이제 국내 관광객들이 부산에 좀 들어오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좀 각 지역별로도 내국인 관광객 유치에 좀 힘을 올리고 있습니다. 동남권 지역의 관광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한데 이 전반적인 관광 추이는 어떤 편입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내로 많이 이제 들어왔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지역 관광 혹은 이 부울경에 관련된 거라서 네. 아직 부울경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데이터를 좀 보면은 이제 작년이죠. 국내여행 방문지로 강원, 경기, 경남, 전남 이렇게 순으로 갔고요. 네. 부산은 7.2%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도 부산에 들르지 않고 울산에 들르지 않고 바로 간다는 거죠. 가더라도 경기도나 강원도로 많이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정책 수립과 집행이 미흡한 지자체로 김해시, 부산 기장군 이렇게 뽑히기도 하고 해서 실제로는
이 불경 지역이 조금 관광객 유치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지역 관광센터를 부산에 유치해서 그 문을 열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떤 회복 기세도 좀 보이고 특히 올해는 불경이 조금 작년보다 많이 좀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대략적으로 이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좀 위기 상황 속에서 불경에서 지역 간 경계를 허물고 동남권 광역관광본부라는 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광역본부가 필요한 건가요? 네, 2017년도 외래 관광객 실태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80%에 육박한 78% 정도가 서울을 돌아보고 그대로 출국하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방을 우리 부산이 속해 있는 이 지역 가까운 지역을 살펴보면 부산은 약 15%, 그리고 경남과 울산은 각각 2%, 1%여서 관광객이 들어오는 숫자에 비해서 실제 부산이나 울산이나 경남을 방문하는 외국인 숫자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상의 문제도 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 관광도 그 유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을 좀 타개하고자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발굴을 하고 그리고 이 최근의 관광객 트렌드를 보면 한 지역에 들어왔다고 해서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관광지로 선택을 하면 여기까지 온 길에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도 같이 둘러보고자 해서 관광의 어떤 효용성이나 만족도를 극대로 끌어올리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광객의 어떤 움직임의 트렌드를 보자면 어떤 작은 지역 혹은 지자체 단체 하나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노력보다는 그것들을 하나의 어떤 연계 상품으로 조직을 해서 함께 마케팅을 하는 게 어쩌면 지금의 관광 시장에서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점에서 착안을 한 것 같습니다. 전국 최초의 광역단체 간 관광 관련 협업 기관인 만큼 좀 역할이 좀 주목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운영이 될까요? 예, 뭐 협업 기관이라기보다는 이제 협의체 성격인데요. 네. 그 전에도 사실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 동남권 관광협의회가 그 전에는 이제 어떤 협의체 형태로 있었고, 2007년, 8년 그쯤에서 이제 한국 방문회, 불경 방문회 행사를 하면서 이제 같이 모여 있었는데 네. 사실 잘 협조가 잘 안 되는 편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서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공무원들을 각각 파견해서 실질적인 어떤 교류를 해보자 이런 차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비 3억 원을 이제 운영비와 함께 포함해서 이제 했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을 파견시켜서 실제 상주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한국에 왔지만 서울만 왔다가 가는 관광객들을 끌어오는 그런 효과가 있을지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광역 관광 개발은 전국적으로 좀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네. 어떤 지역들이 좀 광역 단위로 함께 가는 건가요? 일단 이제 사업별로 보면 그 경북 대구 그쪽이 이제 유교 신라 문화권을 해서 이렇게 예.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 경기 이쪽이 이제 수도권 지역이자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라서 어떤 생태 평화 어떤 조성 사업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우리 불경이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혹은 뭐 해양 관광 클러스터를 해서 이렇게 쭉 이 남해안을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유기적으로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경우도 있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지역 관광, 지역을 살려야 된다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좀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의 유교 어떤 관광 예. 그리고 경기도와 인천 정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좀 다른 사업들 그쪽에도 광역 관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조금 저희랑 다른 게 이제 지자체가 크기가 좀 비슷하면 좀 이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인구수도 차이가 나고 이제 뭐 면적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크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제 이 KTX라든가 교통망 같은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연계가 돼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네. 일단 정부에서의 방침은 한꺼번에 돈을 줄 테니까 같이 하자. 따로따로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면 여러 가지 비용 절감도 되고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네. 이런 차원인데요. 규모로서는 사실 부울경이 제일 크긴 한데 협조 부분에 있어 갖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경남 인천과 경기라든가 대구 경북보다는 더 어떤 활발한 그런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부울경이 크다 보니까 사실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교통 연계 문제라든지 그리고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게 사실 남해안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렇게 좀 동남권 광역 관광 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상품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 달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이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산, 울산, 경남발전연구원 세 군데에서 이제 내놓았던 이런 네트워크형 상품이라고 하면 네. 부산연구원에서는 동남권 근현대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사업이라는 걸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 부산, 울산, 경남은 신라 가야라는 역사적 배경,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그래서 역사적 배경이 같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서 공유할 수 있었던 자원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일본의 가장 근교에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일본의 침략에 가장 먼저 노출이 되는 이런 아픔도 같이 공유가 될 수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을 조금 묶어서 네트워크형 관광 상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 해안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선이나 항만 같은 산업 관광 자원과 낙동강 하류 생태 자원 같은 것도 공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울산발전연구원에 이제 울산하고 그 접경 지역에 있는 곳에 뭔가 네트워크형으로 관광 상품을 제안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 그 광역권의 그 교통망이 네.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경남발전연구원은 앞에 부산, 울산과는 다른 점이 이제 대도시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도시관광에서 접할 수 없는 자연 친화적인 부분을 아무래도 강조할 수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그 철도와 자전거라든지 그다음에 생태 탐방선과 같은 자연 친화적인 부분에 조금 강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듣고 나니까 사실 연계 관광 같은 걸 좀 떠올려 봤을 때 경남으로 치면은 이제 통영 온 김에 거제를 같이 보고 가기도 하고 네. 뭐 전남으로 치면 순천을 가서 여수를 함께 보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울경은 좀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울산에서 경남, 부산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이런 교통망과 관련돼서 어떤 이런 광역단체에서 해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네. 조금 고민 단계. 실제로 최근에 오사카 같은 경우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이 오사카가 왜 관광객이 늘었는지를 전문가들이 살펴봤을 때 이 광역 그 교통망이 구축이 되면서 인근에 있는 교토나 도쿄 같은 곳에서 서로 교통명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네. 관광객들이 서로 오고 가기가 편리해진 부분이 있어서 같이 진짜 윈윈 할 수 있는 케이스가 근교인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잘 벤치마킹하고 인프라기 때문에 사실 단기간에 적은 예산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이런 광역관광의 협력 체계가 강화되는 차원에서 본부의 출범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제 전국에서 첫사례인 만큼 좀 지켜보고 주목받는 그런 입장일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 굉장히 초반이긴 합니다만 어떤 부분에서 조금 보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아까 김정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보완을 좀 드리면 네.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 다리를 연계한 그러니까 이제 울산대교에서 쭉 넘어와서 광안대교에서 부산항대교, 남항대교로 끝나는 현재의 다리에서는 끝나지만 거가대교까지 이제 연계해서 이제 그야말로 다리로 이어지는 해안도로를 연결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이미 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워낙 또 아름다운 쪽을 지나는 거기 때문에 오사카의 경우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고베라든가 교토라든가 나라라든가 이 주변 도시하고 한 40분에서 1시간 사이로 다 갔다 올 수 있거든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베가 아니고 교토를 워낙 좋아하니까 이제 가을에만 한 번씩 가고 그러는데 우리 부산에 와서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울산에 가서 태화강의 어떤 뭐 고기가 뛰어오른다든가 이런 모습, 뭐 십리 대숲길도 있고 네. 또 거제도에 가서 또 고가도를 타고 넘어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연계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의 패키지화 된다고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광역 관광권이라는 개념이 손님을 와서 한 곳에만 있게 하지 말고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갈 수 있게 하자라는 차원인데 네. 실제로 이제 그 큰 행사, 컨벤션 같은 게 벌어지면 다 수요가 안 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분산시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 지금같이 관광객이 많이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경쟁 구도가 더 빨리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외국 관광객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아까 김정은 교수님 말씀하셨던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내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간사이 트로페스 같은 이제 부산에서 울산에서 이렇게 경남에서 쓸 수 있는 패스를 네. 하나로 이렇게 통합시키면 그런 것도 경쟁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예, 앞서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런 광역 관광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안들이 좀 마련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몇 번은 그 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전략을 세우려면 지금 관광객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런 변화들을 보게 되면 가장 최근에 트렌드로 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블레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와 레저의 합성어예요. 네. 그래서 부산에 혹은 서울에 출장이나 일을 삼아 왔다가 이제 거기서 그 일만 공무만 마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고 먼 거리를 이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온 길에 이제 본인의 여행이나 레저를 즐기고 돌아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실제 여행을 와서 그 지역에 머물렀다가 떠나는 체류 일수가 보통 관광객이 하루에서 이틀, 한 1.5일에서 1.6일 정도로 잡히는데 블레저가 결합이 된 관광객들을 조사를 해보면 3일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한 지역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두고 여행을 하면서 근교도 여행할 수 있게끔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주면 아무래도 그 시간보다는 또 더 길게 머무를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더 많이 있을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더 많이 지출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게 아마 광역 네트워크가 지향하는 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협업이 잘 구축이 되려면 아마 앵커님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 어딘가에 전화를 해보면 본인의 관할이나 그 업무 영역이 아니라고 이렇게 전화가 돌아가다가 끊어진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일들이 촘촘하게 업무 영역과 관할이 잘 배정돼서 네트워크가 단단하게 구성이 되지 않으면 네. 중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네트워크를 조금 더 구성을 잘 해주시면 이 부분이 분명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 나누었던 교통 문제나 프로그램 같은 부분에서 좀 더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